혹시 또 그거 말고 이제 미술에 대한 본인만의 방금 이제 미술사를 쭉 한번 읊어주셨잖아요. 네. 아까 얘기하셨던 뭐 그거 말고도 많으시겠지만 두 가지 원리가 어떻게 튀어나왔는지 어떻게 이렇게 태생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보법쌤만의 미술에 대한. 네. 일단 미술이라는 거는 정말 그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쨌든 저쨌든 기능은 중요해요. 네. 그리고 그 기능이 되게 중요하고 기능을 장착해야 뭔가 의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초등에서는 기능을 굳이 가르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요? 일단 성취 기준에 기능을 숙달하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왜 없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그런 생각도 문득 드는데. 그죠? 만들 수도 분명히 성취 기준에 그걸 넣었을 수도 있을 건데 그걸 안 넣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중등에 있어요. 네. 중등 성취 기준에는 기능의 숙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초등에서는 숙달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초등에서 중요한 거는 다양한 재료를 다양하게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또 교대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용 치실 때. 로엔펠드. 전혀. 로엔펠드의 미술 표현 발달 단계라고.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뭐 도식기, 전도식기. 그건 기억나요. 네,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작은 책, 오래된 책. 네. 기억납니다. 네. 그 발달 단계마다 좋은 자극들이 들어가고 그 발달 단계 상도 그리고 의사실기에 들어가는 게 언제냐면은 사실에 의해서 그린다고 의사실기예요. 그게 12세쯤입니다. 만 12세. 네. 중학생 이제 갈 무렵이네요. 그쵸. 그 빠른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도 도배를 하죠. 개인차가 있으니까. 네. 근데 앞에서 좋은 자극으로 많은 미술 활동을 하고 의사실기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기능적인 것들, 원근을 보는 법들 이런 것들을 잘 배우면 이제 좋은 미술가로 기를 수가 있거든요, 학생은. 근데 모두가 미술에 재능이 있지는 않잖아요. 미술가가 될 필요도 없죠. 그렇죠. 미술가가 될 필요도 없는 거죠. 초등에서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다양한 영역을 경험해보고 느껴보는 거라고 이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 나이 때 들어오는 다양한 자극들, 어떤 재료들을 만져보는 이런 경험들, 나의 작품을 만들어보는 경험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생에서 거의 마지막 이제 시점이 아닌가. 네, 특별히 관심이 있지 않은 이상 초등학교 때가 거의 마지막으로 뭔가를 마음대로 만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대로 이제 미술에 대한 그런 미술 교육을 받지 않으면 나처럼 되겠다. 미술관 가도 뭐야 뭔지 모르겠어. 여기 약간 미술은 되게 고귀하고 혹은 어렵고 그런 식으로 인식이 돼서 점점점 멀어지는 그 초등학교가 거의 마지막 시기라는 말씀이 와닿네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일단 미술은 기능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는 재능이 되게 중요해요. 미술가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잘 되게 괜찮은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그리고 또 전문 훈련도 필요하겠죠. 네네.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야 대단한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되돌려 말하면은 우리가 막 엄청 기능주의적으로 접근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더라도 막 이거저거 훈련하고 아침마다 크로키를 연습시키고 하더라도 100명 가르쳐서 1명 예술가가 나올까 말까 한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저는 방향을 달리 하자는 거죠.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그건 미술가를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즐겁고 그 와중에 성취를 느낄 수 있는, 미술적으로도 뭔가 한 가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경험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커서 파나가 뭐지? 뭐였더라? 고무판 팠던 기억. 그래서 일찍히 하는 게 파나구나. 네네. 도장도 파나였구나. 신문 찍어내는 것도 파나에 입각해 있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인식이 넓어지는 그런 데 중점을 맞추고자 하다 보니까 좀 기능적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그런 수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정통주의 미술교육에서 보면은 약간 사자 같을 거예요. 사이비 느낌이 나요. 이거를 교육이라고. 그렇지만 저는 또 한 가지 안 어기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거?
아이들 내용 결정권은 절대 침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용 결정권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이 도화지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학생들이 정해야 돼요, 본인이. 아까 선 끊는 거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나요, 그거는 그러면? 이렇게 구기는 작업도. 방법에는 제한이 있었지만 안에 들어가는 건 내가 선택을 하죠. 색이나 이런 것들. 구긴 거, 색. 그리고 선도 선을 어느 방향으로 할지. 네네. 아. 이런 건 뭉풀이 활동인 거고, 그리고 결국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는 네. 본인이 정해야 되고, 그래서 싫어하는 게 도안을 주는 거예요. 아. 더 이상 뭘 딱, 조작할 수 없네. 나의 어떤 의지나 네. 상상력 같은 게 발현될 수 없는 것들. 네. 컬러링 같은 것들이 좀 아, 의미 없이 계속 색칠만 하는. 컬러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아, 해도 되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내용 결정권은 네. 학생들한테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그 부분은 왜 절대 이제 이거는 내가 반드시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이유는 뭔가요? 그 내용을 결정을 해야 이 안에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나의 내면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반영이 돼요. 네. 근데 조금 이야기를 둘러가자면요. 예를 들면 이번 시간의 주제가 강아지 그림 그리기예요. 자, 제가 강아지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제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셨죠? 네. 순간적으로. 근데 어떤 강아지 떠오르셨어요? 좀 약간 귀 길고 네. 누런 네. 좀 귀여운 강아지 떠오르셨어요. 귀여운 강아지 네. 떠오르셨죠? 네. 저도 강아지 되게 좋아하는데요. 저는 강아지를 예전에 3대를 길렀어요. 3대를요? 네. 입양한 친구가 할머니, 엄마, 새끼 이렇게. 그렇게 다 기른 거죠. 다 무지개 다리 건넜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저한테 만약에 강아지를 그리라고 한다면 네. 저는 떠오르는 날이 하나 있어요. 어떤 날? 2대째 강아지들이 태어나던 새벽이 되게 저는 잊을 수가 없거든요. 새벽 3시쯤 됐고요. 네. 불을 다 꺼놨어요. 안막을 쳐놨는데 어미 강아지가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잠잠해져서 안막을 열어보니까 요크셔 테리어였는데 어미도 요만했어요. 요만한 요크셔 테리어가 더 작은 꼬물이를 안고 있더라고요. 아, 네. 저는 그 풍경을 살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강아지를 그리라고 한다면 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겠죠. 네네. 좋았던 추억을 한번 열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옮기려고 하겠죠, 도화지에.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날의 추억을 회상하기도 하면서 그림은 되게 따뜻하게 그릴 거예요. 포근한 모습, 새벽빛은 더 예쁘게 이렇게 이런 의도들이 담기겠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진 강아지는 그 누가 뭐래도 저의 강아지인 거죠. 네. 제 내면에서 나온. 잘 그렸든 못 그렸든 간에. 반면에 어릴 적에 집채만한 강아지한테 골복 끝까지 쫓겨본 친구가 있다면 네. 강아지라는 말을 들으면 그날이 떠오르겠죠. 지금까지 싫었던 회피해왔던 트라우마를 마주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림을 그리겠죠. 네. 근데 저처럼 그릴까요? 완전 느낌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뭔가 사납고 눈이 네네. 충혈돼 있고 이빨은 뾰족하게 그리겠죠. 그게 그렇게 그리면서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트라우마로서의 강아지한테 복수를 하는 겁니다. 도화지 위에. 네. 그리고 거기 그려진 그림은 잘 그렸건 못 그렸건 네. 누가 뭐라 해도 그 친구의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 작품을 만든다는 거, 아이들이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이렇게 좋았던 추억은 꺼내봐서 강화하고 나빴던, 유해해왔던 트라우마는 직면해보고 해소해보는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 수많은 미술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내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일어날 때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올바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미술 교육이 가진 가장 큰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컬러링으로 강아지를 주게 되면요. 강아지 형태가 이렇게 딱 있는 건, 네. 이미 강아지가 있어요. 그건 나의 강아지는 아니네요. 네. 아이들이 할 건 하나밖에 없죠. 색칠하는 거. 색칠하기. 네. 내면의 어떤 기억도 불러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멍하니 노동만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엔 재밌어 해요. 왜냐하면 안 귀찮거든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네. 그렇지만 반복되다 보면 아이들이 나중에는 컬러링 해보신 분들은 고질적인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뭔가요? 후반부 들어서는
아이들이 컬러링을 되게 귀찮아할 겁니다. 또 칠해요? 이렇게 돼요. 그 이유는 네. 어떤 내면의 투영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흥미도 올라오지 않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보법쌤처럼 미술을 좀 자주 그려보고 좀 잘하는 사람들은 막 그리는 것 보면서 막 영혼을 투영할 텐데 나는 여기서 강아지를 그려? 나 그 강아지 그리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이게. 네. 그럼 아까의 원리를 이제 가지고 와서 처음 설명해 주셨던 방법을 가지고 온다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어느 부분에서 비계 설정을 한다거나 나중에 이제 성취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은 들어요. 왜냐하면 저같이 전혀 문외 아닌 경우에는 정형적인 나의 강아지를 그리고 싶으나 남의 강아지를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좀 조언 같은 거 네. 한번 해주신다면. 네. 되게 생각보다 심플하죠. 보고 그릴 걸 주면 되죠. 고르면 되나 그럼 이미지를? 내가 생각하는 그 귀여운 강아지랑 제일 맞는 강아지. 제일 맞는 강아지. 검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도 다登録돼 있잖아요. 네. 태블릿을 통해서 가장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에 가까운 그런 이미지를 찾아내고 그거를 따라 그리게 하는 거죠.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 미술 자체가 원래 도제식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교수님,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니까 교수님이 그랬어요. 잘 나가는 작가 거 몇 개 뺏겨. 모방은 창작의 어머니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했죠, 학생들이. 교수님, 그러다 표절이라고 걸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되게 하찮다는 듯이 웃으시면서 실력이 부족해서 똑같이 그려도 절대 표절 시비도 안 걸린다고. 맞네요. 네. 표절에 넣어주지도 않을 거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특히나 초등학생에게 중요한 거는 그려보는 거예요. 어른들도 네. 그리라고 하면은 내가 찍은 사진이든 찾은 사진이든 참고할 게 필요하거든요. 네. 머릿속에서 보지도 않았던 거를 꺼내서 그리는 거는 정말 뛰어난 예술가들 아니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네요. 네, 웹툰 작가들도 뭘 그릴 때 보고 그리죠. 그렇네요. 허영만 화백님도 철저한 현지 조사와 수백 장의 사진을 찍어 와서 작업을 시작하세요. 네, 그 정도까지 할 마음은 없지만 이미지 검색, 그 생각,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대로 따라 그리고 하는 게 조금 찝찝하다. 아니, 전혀 안 찝찝해요. 네. 전혀, 왜냐면 딱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진짜. 중요한 건 가장 네.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내요. 네네네. 그거는 뭐 이미지가 워낙 많으니까. 네. 그리고 좀 너무 얘가 매 시간마다 따라 그린다. 그럼 자극은 조금 주셔야겠죠.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조합을 해보자. 그것도 괜찮네요. 네. 하나만 그대로 그리지 말고 몸은 어떻게 그리고 싶은지, 코는, 얼굴은, 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를 한번 찾아서 조합해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려보자. 예, 분해해서 네. 볼 수도 있겠네, 이미지를. 네. 이 눈이 난 마음에 들어 이러면서 눈 가지고 오고 나중에 조합해보고. 네, 원래 그런 거죠, 미술이라는 게. 지금 약간 뭔가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림 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 플러스 이제 아나공식 미술 교육을 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혹시 아까 처음 이제 저희가 계속 그 두 가지 처음 말씀해 주셨던 원리, 이제 보법쌤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도 또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세 가지인가요? 내용은 학생들이 선택한다. 내용 결정권, 비계 설정. 비계 설정 그리고 결과물은 우수하게 나오도록. 네. 그거 말고도 또 혹시 있나요? 그거 말고는 그냥 제가 추구하는 것들 중 하나는 올바르게 가르치자예요. 올바르게 가르치자요? 어떻게? 네. 도덕적인 건가요? 아니죠. 방법적으로 올바르게. 방법적으로 올바르게는 어떤? 좀 또 이것도 말이 길어지는데.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미술을 되게 개방적이고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미술은 그렇죠. 생각보다 엄청나게 보수적인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인류가 탄생하고서 지금까지 수천 년을 계승되어 오면서 발전도 했지만은 확립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땐 이래야 된다라는 것들. 그렇죠. 네. 판화, 네. 그죠? 고무판화, 그 석판화, 목판화, 실크 스크린, 공판화 등등 영역이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석판화에 쓰는 잉크,
목판화에 쓰는 잉크, 고무판화에 쓰는 잉크, 실크 스크린 하는 방법, 쓰는 네. 도구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유화 물감을 써야 유화죠. 아크릴화, 아크릴 물감을 쓰죠. 수채화 물감 씁니다. 다 각각의 붓들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확립되어 있거든요. 도자기를 하나 굽는다. 빚는 방법, 굽는 온도, 굽는 시간, 쓰는 유야까지 다 정해져 있죠, 이미. 네. 네. 학생들이 할 거는 여기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재료나 표현법의 창의성은 사실 아직 학생들이 할 때가 아닙니다. 어떤 한 개인이 작가가 되고 기능이 어느 정도 정점에 올랐을 때 재료를 바꿔보고 새로운 화풍을 만들 수는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창의성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학생들은 그런 방향의 창의성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은 내용의 창의성을 누리면 돼요. 다만 이 내용적으로도 좋은 작품을 그려보되 올바른 경험이 되려면은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작품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무판을 조각을 했다면, 네네. 팠다면 고무판 잉크를 사용해서 찍어봐야 되는 거죠. 고무판 잉크 되게 사투리로 얘기하면 번지럽거든요. 네. 그죠? 그 꾸덕꾸덕한 잉크 해서 기름으로 녹여서 발라서 칠해야 되죠. 뒷정리도 힘듭니다. 이게 귀찮으니까 아크릴 물감 같은 걸로 대신 찍어보는 경험들을 해요. 근데 이렇게 네네. 되면 미술을 제대로 경험해 본 게 안 되는 거죠. 네. 또 하나 잘못된 것들도 찝자면 많이 하시는 것들 중에 서예. 저요, 네. 네. 서예가 우리 왜 교육과정에 들어왔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요. 동양화도 배워야 되니까? 아닌가요? 동양화 서예에 들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취기준 잘 살펴보시면은 성취기준 요목에 들어있어요. 전통문화의 계승. 네. 네. 전통문화로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전통문화로서 들어와 있다는 거는 이걸 기능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문화로서 체험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서예를 전통문화로서 배우게 하는 방법은 결국에 문방사호를 쓰고 먹을 갈고 그걸 붓을 이용해서 화선지 위에 써보게 하는 거죠. 동양화라면 그려보는 거죠. 근데 우리 먹이 감당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죠. 네. 네, 물서예. 네. 물서예로 계속 연습합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전통 문화에 대한 그런 체험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서체 연습일까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좀 기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폐라면 폐 같은 네. 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성취 기준 어디에도 네. 서체를 가르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성취 기준에 없는 것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이제 문방사우를 이용해서 내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처럼 한번 좀 자세를 잡고 써보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거죠. 그게 제일 크다. 제일 큰 거죠. 그게. 생각도 그게 못했는데. 목표하는 바고요. 군서체로 반드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네. 네. 어떤 책을 배워야 된다가 없습니다. 출판사에서 임의적으로 서체와 글자를 넣어 놓은 거예요. 서체가 중요했다면은 교육과정에 있겠죠. 어떤 글자를 네네. 써라. 그런 말들이 없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을 좀 원래 있는 미술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올바르게 경험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미술을 체험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 시. 갑자기 부담감이 팍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마음속으로는 느껴지셨을지 모르겠지만 못하겠다, 잘할 수 있겠다, 못하겠다 이러면서 뭐 마지막엔 반성까지 들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보법쌤의 그런 미술 교육 방법적인 것들을 들으면서 더 다양한 사례들을 듣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또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네. 듣는 걸로 하고 또 패들렛도 공유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서 한번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난번에 책을 쓰고 계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저희 그 서울 촬영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책은 다 완성이 됐거든요. 원고는 넘어갔는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 네, 4월 중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연락이 없으시네요. 네. 나중에 나오면 꼭 제가
뭐 순고쌤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연구의 카페를 통해서든지 선생님들한테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 저도 빨리 사고 싶어요. 안하공식의 미술 수업을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튼 너무 오늘 감사했습니다. 저희 오늘 촬영 어땠는지 저도 사실은 교실에서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어색하다가 그래도 좀 편하게 진행을 후반에는 했는데 보보쌤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오랜만에 일터에서 네. 네. 오히려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네. 가장 지겹기도 하면서 가장 편한 공간이니까요. 교실이. 네. 그리고 다양한 얘기들을 선생님들께 전해드리고 나눌 수 있어가지고 저는 또 네. 제가 즐겁게 막 얘기하다가 네, 시간이 다 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경제금융교육연구회이긴 하지만 이런 쪽, 뭐 미술교육이나 이런 쪽도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 혹은 저처럼 포기한 사람도 보법쌤 얘기를 더 듣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초대를. 아, 예. 저야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네. 제가 대구에서 제일 한량일 거예요, 아마.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